그 최근에 올해부터 2025 개정 교육과정이 25년도부터 2022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그 교원 양성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그 연구가 진행이 돼서 지금 그런 것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요. 교원 양성에 대해서도 여기 잠깐 좀 보시면 이제 교육부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미래에 교사가 더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교과 지식에 대한 거는 현재와 미래가 거의 동등한 수준인데 향후에 현재 대비 미래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 부분과 인성입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매개자 선생님들께서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내용을 보시면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그러니까 포용성과 시민성에서는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아마 우리 매개자 선생님들께서 학교의 현장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개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지금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미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가치와 더 어떤 고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교육과정 및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변화를 매개자 양성 과정과 이런 고려해서 고도화 차원에서 좀 제시해 보면 지역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로 인해서 지역 기반의 매개자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지역 그 지원은 시대적 과업을 반영한 굉장히 좋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좀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강화의 차원에서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을 강화하면서 각급 학교별 그 학생 발달을 고려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우리 그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에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식교육 이외에 협력자, 소통 중재자, 그다음에 혁신가의 다양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도 신인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교육도 전문가라고 하는 또 한 축인 매개자들과 서로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 만주군에 있는 교육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교과 교육과정 안에서 비판적 질문, 토의, 토론 수업, 협업 수업 등 다양한 학습자 주도형 교수법에 대한 매개자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기존의 자율활동, 자치활동이 지금 통합이 됐고, 자치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이거 이외에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봉사활동이 지금 없어지고요. 없어진 게 아니라 요 세 개가 되면서 이 기반에는 봉사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창체 활동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영역에 그 창체 활동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봉사에 대한 컨셉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주군의 지금 현재 교육 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운영상의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제가 나름대로 좀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도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개자 양성 과정의 첫 관문이 사전 인터뷰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전 인터뷰를 학생들하고 하시면서 양식제를 가지고 하시면서 뭐 가정 지지 체계, 또래 지지 체계, 그다음에 학교 지지 체계, 교사 지지 체계,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이나 욕구 이런 네 가지 체계로 또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양식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써놨는데 언제 일어났니? 라고 하면은 그냥 학생의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팩트를 그냥 물어보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지지 체계화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좀
논리적인 연계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일어났니?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가정으로부터 내가 어떤 케어를 받으면서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나름대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에 논리적인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양식을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평일에 누가 깨워주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하는데 가정으로부터 뭔가 케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전환으로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개자를 통한 그 교육이 매개자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현장은 코티칭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 그 매개자들의 교사 협의 활동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좀 사전 활동에 좀 집중되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티칭에 대한 개념은 교육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전 논의하는 과정부터 맨 뒤에 그 그러니까 사후에 공유하는 어떤 성과 공유의 단계까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코티칭에 대한 개념인데 이 코티칭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 기획 단계에서 보시면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학생이 주체인지 교사가 주체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설문조사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이 프로젝트 기획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도 학교나 학생이 원하는 주제가 선정되어 있어도 보니까는 또 재료비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못해서 재료비 없는 활동으로 다시 찾아나가는 그런 또 시행착오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이 좀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 완주군 교육지원청하고 또 센터가 좀 먼저 그 어떤 학교로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올해는 하고 싶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중고 단계별로 해서 좀 리스트와 목록을 받아서 그 목록의 그 범주 안에서 학교하고 같이 이제 매개자들이 조금 학생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한다면 어떤 재료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이런 그 매개자들이 초보 매개자들이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사전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사전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피드백은 다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결과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교육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저가 처음에 이 모델을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업 준비 상황, 점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그 처음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 의미 전달이 명료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둠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현장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지금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과업인데 이게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후 시사회라고 우리가 시사회라고 하면 영화 시사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상영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맛배기로 반응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사후에 시사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어 간의 논리적인 연계가 저는 안 돼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처음에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낯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냥 딱 명료하게 결과 발표회라고 하면은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후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사전 인터뷰 하는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후 인터뷰도 가정 지지 체계, 또래 지지 체계, 그다음에 교사 지지 체계 이런 그 맥락으로 문항을 좀 다시 만들어서 학생들의 그 교육을 통한 매개자를 활용한 교육을 통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과 공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리 매개자 선생님들의 귀한 그 교육 후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시사점을 분석을 했고요.